올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ECK 교육 스페인어 강사 신승입니다. 자, 오늘 5강부터는 이제 본문의 내용 첫 번째 패턴부터 시작할 텐데요. 자, 5강에서는 필수 동사로 말하기라는 테마로 패턴의 1번부터 6번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필요한 스페인어로 말을 하기 위해서 가장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필수 동사들을 위주로 그 내용을 가지고 패턴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회화를 실제로 해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필수적인 동사들을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패턴을 배울 텐데요. 가장 먼저 알 동사는 바로 세르라는 동사입니다. 이 세르 동사는 여러분들이 영어를 공부하실 때 가장 기본적인 동사인 비동사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스페인어에서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세르 동사입니다. 그래서 세르 동사를 가지고 여러 가지 패턴을 오늘 배우실 건데요. 우리가 스페인어는 동사가 변화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누구인지 그리고 시제가 언제인지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변형을 하는데요. 자, 오늘은 이 세르 동사를 처음 보기 때문에 이 세르 동사의 변화형을 먼저 공부한 다음에 패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르 동사가 주어에 따라서 어떻게 변형을 하는지 보여드릴 건데요. 우선 주어가 나일 때 요라고 하죠. 네, 요라는 주어일 때 세르 동사는 soy로 변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죠. 그래서 이 soy라는 변화형은 꼭 기억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주어가 나일 때 나는 뭐뭐이다 라는 뜻의 세르 동사는 soy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는 뭐뭐이다 할 때 주어가 뚜가 되면 이제 세르 동사는 다시 eres가 돼요. 그래서 너는 뭐뭐이다 라는 문장을 할 때는 뚜, 에레스 이렇게 가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3인칭은 좀 여러 명이 있어요. 남자도 되고 또 여자도 되고 그 다음에 당신이라는 우스tet이란 주어도 3인칭에 속해 있죠. 이 3인칭의 경우에는 동사 세르가 s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수의 경우에 주어가 나일 때는 soy, 그 다음에 너일 때는 eres, 그리고 당신일 때는 s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복수형도 있겠죠. 뭐 우리들, 너희들 뭐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럼 우리들이 주어일 때는 somos라는 동사 변화형을 갖습니다. 세르 동사의 노소트로스형일 때 somos 이렇게 바뀌죠. 자, 그 다음에 너희들이 주어일 때 vosotros 주어일 때는 동사가 sois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인칭 복수형입니다. 뭐 그들, 그녀들, 당신들 이렇게 3인칭 복수형일 때는 세르 동사가 so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6개의 모양으로 변형을 하고요. 세르 동사 중에 가장 중요한 주어가 나일 때의 변화형인 soy를 잘 기억해 두신 다음에 이제 패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패턴은요. 뭐뭐이다 라는 의미를 갖는 세르 동사만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패턴을 볼 텐데요. 자, 패턴 구조로 보시면 우선 주어가 가장 먼저 나오겠죠. 네, 그 다음에 세르 동사가 그에 맞춰서 변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데 자, 첫 번째 패턴에서는 이름이나 직업을 넣어서 내 이름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일을 하는지 내 직업을 얘기하는 그런 패턴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뜻은 주어는 뭐뭐이다 라는 식의 문장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세르 동사를 가지고 이제 문장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요. Soy Carlos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oy estudiante라고 합니다. 자, 둘 다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는 이 soy는 주어가 나일 때 세르 동사의 변화형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까를로스라는 사람 이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에스투디안테라는 학생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이 학생이라는 건 직업을 나타내는 단어죠. 그래서 나는 학생이다 라고 할 때 스페인어로 soy estudiante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스페인어는 성이 있어요. 남성, 여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남자일 때랑 내가 여자일 때랑 쓰는 단어가 조금씩 다 바뀌는데 이 학생이라는 단어는 내가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그냥 estudiante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장은 내가 남자일 때든 여자일 때든 상관없이 그냥 soy estudiante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대신에 사람 이름은 각자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위의 문장에 까를로스에서 본인 이름을 넣어서 soy 누구누구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나의 이름을 얘기하는 문장이 되겠죠. 자, 그래서 soy라는 형태는 똑같고요. 뒤에 이름이나 직업을 넣어주시면 이름, 직업을 말하는 스페인어 문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요. 주어를 조금 바꿔볼게요. 자, 세 번째 주어는 ella라고 되어 있어요. 자, ella는 그녀라는 주어죠.
3인칭 단수형이에요. 그래서 그에 맞는 세르 동사의 변형인 s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ARS 하게 되면 그녀는 뭐뭐이다인데 뒤에 엘레나라는 사람 이름이 왔어요. 그러면 엘레나의 사람 이름을 그녀는 엘레나이다라는 식으로 이름을 말하는 문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R라는 주어에 맞춰서 세르 동사 변형이 s가 된 것도 같이 체크해 주시고요. 자, 네 번째 문장은요. 주어가 L로 바뀌었어요. 자, L이면 주어가 그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 L도 3인칭 단수형이에요. 그러면 세르 동사 변화형도 똑같이 s로 바뀌겠죠. 자, 그러면 LS professor라는 문장이 됐어요. 자, professor는 선생님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L이라는 주어가 남자이기 때문에 professor 이렇게 남자형으로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LS professor 하게 되면 그는 선생님이다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자, 프로페소르가 여자 선생님을 가리킬 때는 프로페소라라고 해서 여성형을 쓰면 되는 거고요. 주어는 당연히 여자 주어로 바뀌겠죠. 그러면 뭐 ARS 프로페소라 하게 되면 그녀는 선생님이다. 근데 여자 선생님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주어가 남자이냐 여자이냐에 따라서 직업을 나타낼 때 그 직업명이 남성형, 여성형 이렇게 구분을 해서 써야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패턴 연습을 해보셨어요. 자, 그러면 이 패턴을 가지고 이제 대화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Hola, soy Pedro라고 했어요. 자, 페드로라는 사람 이름 나왔으니까 이 문장은 사람 이름을 나타내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페드로야 라고 했어요. 앞에 있는 올라는 인사 표현이죠. 그래서 안녕, 나는 페드로야 라고 인사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mucho gusto Pedro라고 합니다. 자, mucho gusto는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만나서 반갑다라고 하는 인사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는 페드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페드로야 만나서 반가워 이렇게 인사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soy estudiante. 자, estudiante 방금 전에 여러분 배우셨어요. 학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는 학생이야 라고 직업을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덧붙인 말이 이뚜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뚜는요. 뚜는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죠? 너라는 주어예요. 그 앞에 있는 이 이라는 단어가 그리고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뚜 하게 되면 너는 이라고 되묻는 표현이 돼요. 자, 그럼 나는 학생이고 너는 이러고 너의 직업을 물어보겠죠. 그러면 soy oficinista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oficinista는 자, oficina라는 사무실에서 연관시키시면 돼요.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 우리 일하는 회사원 뭐 이런 단어 되겠죠. soy oficinista 하게 되면 나는 회사원이야 라는 뜻이 됩니다. 이 oficinista도 주어가 남자냐 여자냐에 상관없이 그냥 쓰시면 돼요. 그래서 soy oficinista 저는 회사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인사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름과 직업을 나타내는 그런 대화를 나누는 회화를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르 동사를 가지고 응용 표현을 하나 보실 텐데요. 자, 이번에는 뭔가 물어보는 문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세르 동사를 먼저 앞으로 뺀 다음에 주어를 그 다음에 넣어주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평서문에서 의문문으로 바꿀 때는 주어랑 동사를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주어 동사인 그 어순을 동사 주어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세르 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그리고 그 다음에 명사를 써주시면 되는데 명사라 하면 여러분이 방금 전에 배우셨던 뭐 이름이라든지 뭐 직업을 물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으로 eres estudiante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eres라는 단어는 세르 동사의 변형 중에 하나인데 주어가 뚜일 때의 변화형이죠. 그래서 주어가 너일 때 뭐뭐이다라는 뜻의 동사가 eres죠. 자, 그럼 너는 뭐뭐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estudiante 때요. 우리 학생이라는 단어죠. 그러면 너는 학생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문장은 s가 나왔어요. 자, s는 세르 동사의 3인칭 단수 변화형이죠. 그러면 뭐 그 또는 그녀 또 당신 이런 게 주어가 되는데요. 자, 여기는 주어를 써주었어요. usted 이렇게요. 자, 3인칭은 될 수 있는 주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usted이라고 제가 이제 표기를 해둔 거겠죠. 자, 그럼 당신은 뭐뭐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장이고요. 뒤에 소피아가 나왔어요. 사람 이름이죠. 당신이 소피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직업이라든지 이름을 넣어가지고 상대방의 직업 이름을 묻는 표현을 할 때 세르 동사
그다음에 주어, 그리고 직업이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를 그 뒤에 넣어서 의문문으로 만들어주시면 상대방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문장들이 되겠죠. 그래서 세르 동사 하나로 여러분들의 이름과 직업을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이름과 직업을 물어보는 문장까지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세르 동사를 가지고 또 다른 뜻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뜻이 뭐뭐 하다예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주어와 세르 동사는 그대로 쓰는데 뒤에 형용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형용사라고 하면 뭐 예쁜 아니면 뭐 키가 큰 그리고 뭐 크기가 큰 이런 다양한 형용사들이 있죠. 네, 그런 형용사들을 붙여서 주어가 어떠하다라는 의미의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패턴 연습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똑같이 so이라는 so이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주어는 당연히 내가 되겠죠. 그럼 나는 뭐뭐 하다라는 문장으로 이어지고요. 뒤에 나오는 이 알도가 형용사인데요. 얘는 키가 큰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키가 크다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같이 한번 보실게요. 마찬가지로 soy, 나는 뭐뭐 하다가 되고요. 뒤에 나오는 이 델가도가 날씬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날씬하다라는 나의 신체 구조,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장에서 알도나 델가도는 전부 다 형용사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자, 이 형용사들은 주어의 성을 따라가 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 문장은 전부 다 알도, 델가도 이렇게 남성형을 썼어요. 다시 말하면 이 문장이 가리키는 주어는 남자라는 뜻이겠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여자인데 똑같이 나는 키가 크고 그 다음에 나는 날씬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형용사를 여성형으로 바꿔줘야겠죠. 자, 그러면 오를 아로 바꿔주고요. 델가도도 델가다로 바꿔주게 되면 여성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여자고 이 문장을 똑같이 하고 싶다 할 때는 soy alta 또는 soy delgada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앞에 동사는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주어가 똑같기 때문에. 근데 뒤에 alto나 delgado 같은 형용사만 주어에 따라서 바꿔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 세 번째 문장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동사가 바뀌어 있어요. 자, LS로 바뀌었습니다. 자, LS라는 동사는 세르 동사의 주어가 뚜일 때의 변화형이죠. 다시 말하면 주어가 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뭐뭐 하다인데 뒤에 나온 형용사가 구아빠입니다. 구아빠는 뭐 잘생긴, 예쁜 이런 뜻인데요. 자, 구아빠로 끝났기 때문에 여성형인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의 주어인 너, 내 눈앞에 있는 친구, 너는 여자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eres guapa 하면 너 예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내 눈앞에 있는 너가 남자예요. 그러면 구아빠를 구아뽀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주어에 맞춰서 당연히 성을 바꿔줘야 합니다. 요거를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문장입니다. Mis hijos son inteligentes예요. 이번엔 복수형으로 좀 바꿔봤어요. 자, 주어가 mis hijos인데요. 자, hijo가 아들이고 hija가 딸이에요. 그래서 hijos 하게 되면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이 mis는 나의란 뜻이에요. 소유를 뜻합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들은 이겠죠. 자, 나의 자녀들은이니까 3인칭 복수형이 주어인 거죠. 그래서 동사가 son이 됐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intelligentes는 똑똑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앞에 주어가 자녀들이라는 복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intelligentes 이렇게 복수형을 써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형용사의 경우에는 주어의 성도 맞춰줘야 하고요. 그다음에 수도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앞에 hijos 자녀들이니까 intelligentes 이렇게 복수형을 써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세르 동사를 활용해서 주어의 신체적인 특성이나 외모 아니면 뭐 성격을 나타낼 때는 뒤에 형용사를 쓰게 되는데요. 그 형용사는 반드시 주어에 맞춰줘야 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화 연습을 한번 보실게요. 자, mira esta foto. mira 하면은 이거 봐봐 라는 뜻이에요. 자, foto가 사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 좀 봐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esta es mi novia 했어요. 자, novia는 여자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 여자친구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뭔가 사진을 보면서 소개를 해주는 문장 같아요. 그래서 이거 사진 좀 봐봐. 이게 내 여자친구야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de verdad? 진짜? 이렇게 물어보죠. 그 다음에
Ella es alta y bonita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녀는 뭐뭐 하다라는 거겠죠. 자, ser 동사 나왔고요. 뒤에 형용사가 나왔어요. 자,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중간에 이라는 걸로 이어주는 거죠. 알다, 키가 크고요. 보니따, 예쁜이에요. 그래서 자, 둘 다 여자한테 맞춰주기 때문에 여성형을 쓴 거겠죠. 근데 그녀는 키가 크고 예쁘다라는 거죠. 이 사진을 보고 여자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sí, y también es amable 했어요. 맞아. 그리고 또한이라는 단어입니다. 또한 아마블레, 아마블레는 약간 성격에 관련된 형용사예요. 그래서 뭔가 좀 친절하고 그다음에 다정다감하고 그리고 약간 조금 사랑스러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아마블레라는 형용사는 끝이 에로 끝났기 때문에 굳이 맞춰줄 필요가 없이 그냥 아마블레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맞아, 키도 크고 예쁜 거 맞는데 거기다가 좀 친절하기까지 해요. 상냥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겜비디아라고 했어요. 뭔가 느낌표가 들어갔기 때문에 뭔가 감탄하는 문장 같죠. 부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겜비디아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세르 동사 가지고 응용 패턴 하나 볼 텐데, 자, 방금 전까지는 전부 다 사람을 가지고 사람의 성격, 외모를 나타냈어요. 근데 이번에는 사람이 아닌 사물을 주어로 했을 때의 패턴을 한번 볼 텐데요. 자, 그럴 경우에도 뜻은 똑같아요. 어떠하다인데, 이제 건물이나 아니면 어떤 장소의 특성을 얘기하는 문장이 되겠죠. 자, 그러면 La ciudad es grande 라고 되어 있어요. ciudad은 도시입니다. 도시. 도시는 어떠하다예요. 그란데 하면 큰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도시는 크다라는 도시의 특성을 얘기하는 문장이 됐고요. El edificio es moderno 라고 되어 있어요. 자, edificio는 빌딩이에요. 자, 빌딩인데 moderno 하면 현대적인입니다. 우리 모던한이란 얘기 많이 하시죠. 그래서 빌딩이 현대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문장의 경우에도 이 그란데나 또는 모데르노 역시 앞에 있는 단어들의 성에 따라가 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시우닷은 여성이니까 그란데 그냥 그대로 쓰는 거고요. 모데르노 같은 경우는 앞에가 에디피시오니까 남성형 모데르노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잘 체크하시면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여러분의 사물이나 사람의 특징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르 동사 다음에 전치사 대를 한번 넣어보려고 해요. 전치사 대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영어의 from과 같은 어디에서부터라는 의미를 한번 넣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주어 반드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르 동사 다음에 전치사 대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명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 명사에는 주로 나라나 도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느낌의 문장이 나올지 여러분 감이 오시죠? 주어는 어디에서 왔다라는 주어의 출신을 얘기하는 문장이 돼요. 그래서 나는 한국 사람이다 라든지 아니면 나는 뭐 스페인에서 왔다 이런 문장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르 동사 다음에 전치사 대를 반드시 써주셔야 하고요. 자, 패턴 연습을 가보시면 자, soy 대 다음에 세울이 나왔어요. 우리나라의 수도죠. 서울이에요. 서울을 스페인어로 세울이라고 하는데 자, 나는 어디서 왔다라는 문장이고 여기에 도시가 나왔어요. 세울. 그렇죠. 그래서 나는 서울에서 왔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 한국이란 나라 이름을 넣어 볼게요. 그러면 soy de Corea 이렇게요. 그래서 나는 서울에서 왔다. 나는 한국에서 왔다. 이런 문장은 얼마든지 여러분이 soy de 다음에 도시나 나라 이름을 넣어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somos de Madrid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somos는 우리들이라는 주어일 때 세르 동사의 변화형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어디서 왔다라는 우리 여러 명의 출신지를 나타내는 문장이 되고요. 마드리드 하면 어딘가요? 우리 스페인의 수도죠. 그래서 우리는 마드리드에서 왔어요 라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페드로라는 사람 이름을 넣어볼게요. 페드로는 3인칭 단수니까 동사가 es 이렇게 3인칭 단수형을 쓰겠죠. 그 다음에 전치사 대를 쓰고요. 그래서 페드로 es de Mexico 하게 되면 페드로는 멕시코에서 왔다라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주어의 출신지를 나타내는 문장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도시도 가능하고 나라 이름도 가능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회화 연습으로 가보실게요. 자, Hola chico, soy tu profesora 라고 되어 있어요. 자, chico는요, 아이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명이니까 chico라고 했는데 얘야 안녕 이렇게 얘기를 할 때 Hola chico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상대방이 여자아이예요. 그러면 chica가 되겠죠. 자, soy tu profesora 했어요. 나는 뭐뭐이다 라는 건데 자, profesora는 배웠습니다. 우리 여자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 앞에 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잘 보셔야 되는 게, 자, 이 뚜라는 똑같은 단어에 이렇게 아센토 표시가 들어가면 너라는 주어예요. 자, 그런데 여기 문장에서처럼 아센토 표시 없이 그냥 뚜라고 하는 건 너의라는 소유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soy tu profesora 하면 내가 너의 선생님이야 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발음인 것 같고 같은 철자인 것 같은데 아센토 표시의 유무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센토가 있으면 너라는 주어고요. 없으면 너의라는 소유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soy tu profesora 하면 내가 너의 선생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hola profesora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soy 민수 저는 민수예요 라고 했습니다. 자, 방금 전에 배웠던 soy 다음에 사람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뭐이다 라는 이름을 나타내는 문장이었고요. soy de Corea. 자, 지금 배운 패턴이죠. 나는 한국에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라고 나의 출신지를 얘기했어요. 자, 이 우스테이라고 합니다. 자, 이라면 그리고란 뜻이었고 우스테는 당신이에요. 지금 상대방이 선생님이니까 약간 높임말을 써야겠죠. 그래서 이 우스테 당신은요?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이 soy Ana 나는 아나이고 이 soy de Barcelona 나는 바르셀로나에서 왔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부터 왔다라고 할 때는 세르 동사 다음에 반드시 필요한 거 전치사 대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르 대 어디서 왔다라는 문장 여러분 지금까지 보셨고요. 자, 응용 패턴으로는요. 이제 물어보는 문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의문문을 만들 때는 주어랑 동사랑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세르 동사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라는 전치사를 써주신 다음에 주어를 써주셔야 돼요. 이 오선을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지금 전까지는 동사랑 주어만 바꿔주면 됐는데요. 자, 이 패턴에서는 대라는 전치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대의 위치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세르 동사, 대, 그 다음에 주어, 명사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어디서 왔니? 라고 상대방의 출신지를 물어보는 문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eres de Japón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eres가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알아야겠죠? 주어가 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디서 왔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폰 하면 일본입니다. 그래서 너는 일본에서 왔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sois de Estados Unidos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Estados Unidos는 미국입니다. 그런데 앞에 sois가 됐어요. 자, 이 sois는 주어가 보소트로스일 때의 변화형이죠. 너희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미국에서 왔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겠죠. 그래서 앞에 동사는 바꿔주시면 되고요. 뒤에 있는 출신지나 이런 거는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데 중간에 꼭 들어가는 이 전치사 대 요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이번에는 새로운 동사를 하나 배우려고 합니다. 바로 estar란 동사인데요. 자,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뭐뭐에 있다라는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상태이다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사람의 안부를 묻거나 또는 사람 주어의 위치를 나타낼 때도 바로 이 estar 동사를 쓰는데요. 자, 이 estar 동사도 변화형이 당연히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변화형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패턴으로 넘어가 보실게요. 자, 주어가 나일 때입니다. estar 동사는 estoy로 바뀌어요. 자, 당연히 1인칭을 제일 많이 쓰니까 이 estoy를 제일 많이 기억해 두셔야겠죠. 그래서 estoy로 변하고요. 주어가 to일 때는 estas가 됩니다. 그 다음에 3인칭 el, ella, usted 일 때는 동사가 esta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복수형으로 가보실게요. 주어가 nosotros예요. 그러면 estamos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vosotros, 너희들이에요. 그러면 estáis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ellos, ellas, ustedes 3인칭 복수가 주어일 때는 estan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변화형을 가지고 있고요. 주어가 yo일 때의 변화형인 estoy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estar 동사의 변화형을 잘 눈여겨보시고요. 자, estoy 특히 잘 보신 다음에 이제 패턴으로 넘어가 보실게요. 자, estar 동사는 어떠한 상태이다라고 해서 주어의 기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몸 상태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어가 나온 다음에 estar 동사를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는 어떤 상태이다라는 문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형용사는 주어의 성에 따라가 주셔야겠죠. 그래서 남성이냐 여성이냐 또는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이 형용사가 바뀌는 겁니다. 그것만 잘 지켜주시면 이 패턴도 어려운 부분이 별로 없어요.
자,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estoy feliz라고 했어요. 자, feliz는 행복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자, 근데 끝이 오로 끝나지 않은 형용사이기 때문에 주어의 성에 상관없어요. 주어가 여자든 남자든 그냥 estoy feliz 하면 나는 행복해 라는 겁니다. 지금 상태가 굉장히 행복한 상태예요. 그래서 estoy feliz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estoy니까 주어가 yo이겠죠. 나이겠죠. 자, triste입니다. 얘는 슬픈이란 형용사예요. 그러면 나는 슬프다라는 문장이 돼요. 그래서 estoy triste. 이 단어도 마찬가지로 o로 끝나지 않은 단어이기 때문에 주어가 남자냐 여자나 상관없어요. 그냥 estoy triste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estoy cansado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cansado는 피곤한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단어는 끝이 o로 끝났기 때문에 주어에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주어가 남자일 때는 estoy cansado 하시면 되는데 주어가 여자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여자인 경우에는 이 문장을 하실 때 estoy cansada로 바꿔주셔야겠죠. 그래서 나는 피곤해 라고 할 때 estoy cansado 또는 cansada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주어의 성에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요. estamos로 가볼게요. 자, estamos는 주어가 nosotros일 때의 변화형이죠. 그래서 estamos ocupadas 하게 되면 ocupado, ocupad아는 바쁜이란 형용사인데요. 자, ocupadas가 됐어요. 자, 얘는 여자들이 복수형일 때의 주어를 가지면 ocupadas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ocupadas 하게 되면 주어가 여자고 여러 명이구나라는 걸 추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자들이 여러 명 모여가지고 estamos ocupadas 하면 우리 너무 바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우리들이 똑같은 우리들인데 남자들만 있는 경우에요. 자, 그럴 때는 ocupados가 되죠. 그래서 estamos ocupados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남녀가 섞여 있어요. 혼성이에요. 그리고 여러 명이죠. 자, 우리는 바빠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 둘 중에 어디를 써야 할까요? 자, 스페인어는 남녀가 혼성일 때는 남성의 복수형으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estamos ocupados로 하면 남녀가 혼성일 때 우리 바빠라는 문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star 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게 되면 지금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문장들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배운 내용을 가지고 회화 연습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 estoy cansado 했어요. 자, 앞에 I는 사실 그냥 추임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서 뭔가 감탄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뭔가 탄식하는 그런 표현이겠죠. estoy cansado. 나는 지금 피곤해 라는 거죠. 근데 cansado니까 남자겠죠. 그래서 나는 지금 피곤해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debes descansar 했어요. descansar는 쉬다라는 동사인데 이 앞에 debes라는 동사가 또 있어요. 자, 이 debes는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건데 요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게 되면 이 동사 원형을 해야 한다라는 약간의 의무를 나타내는 표현이 돼요. 그러면 너는 쉬어야 한다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A라는 친구가 내가 피곤하다고 하니까 B라는 친구가 조언을 하는 거죠. 너 좀 쉬어야 돼 이렇게요. 자, 그랬더니 sí, pero todavía estoy en la oficina 했어요. 맞아. pero 그런데 todavía 아직도 estoy en la oficina. 자, 우리 배웠던 estar 동사의 주어가 yo일 때의 변화형인데요. 자, 여기서는 어떤 상태이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어디에 있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아직도 어디에 있어요. en la oficina. 자, 사무실에 있어요. 그래서 아직 일이 많아가지고 사무실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나 너무 피곤해. 그랬더니 친구가 너 좀 쉬어야 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맞아. 근데 나 아직 사무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랬더니 que pena.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pena는 애석한, 이런 슬픈, 안타까움 이런 거예요. 그래서 que pena 하면 안 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뭔가 슬픈 얘기를 했을 때 que pena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주어 A가 피곤하다라는 상태를 estoy cansado 이렇게 표현한 회화 표현을 보셨어요. 자, 그러면 응용 패턴에서는 이제 상대방의 상태를 물어보는 문장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당연히 주어와 동사의 위치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estar 동사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어,
그리고 뒤에 형용사를 붙여주시면 돼요. 당연히 여기 형용사는 내가 물어보는 상대방의 주어의 성에 맞춰서 바꿔주시면 되겠죠. 너는 뭐뭐 하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문장이 되고요. 자, estás enfermo라고 했어요. 자, estás니까 주어가 뚜가 되겠죠. 너는 뭐뭐 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자, enfermo 하면 아픈입니다. 그런데 오로 끝났으니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뚜가 남자예요. 그러면 estás enfermo 하면 너 아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물어보는 이 상대방 뚜가 여자예요. 그럴 때는 enferma가 돼야겠죠. 그래서 estás enferma 하면 너 아파? 이렇게 물어보는 문장인데 자, 너가 여자일 때랑 그다음 남자일 때랑 단어가 달라지는 거죠. 네,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está Mónica ocupada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esta라는 거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의 변화형이죠. 자, 그런데 뒤에 이제 주어 모니카를 넣어줬어요. 이제 모니카를 빼게 되면 esta에 대한 주어가 여러 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도 되고 그녀도 되고 뭐 당신도 되고요. 그래서 누군지를 밝혀주기 위해서 3인칭은 이제 주어를 써주는 거죠. 그래서 모니카는 뭐뭐 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요. 오쿠파다입니다. 바쁜이라는 형용사였죠. 근데 모니카가 여자니까 오쿠파다 이렇게 여성형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에스타 모니카 오쿠파다 하면 모니카 바쁘니 이렇게 물어보는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의 상태를 물어볼 때는 의문문으로 바꿔서 에스타를 동사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스타르 동사 다음에 전치사 하나를 넣어볼 텐데요. 자, 전치사 n을 한번 넣어보려고 합니다. 전치사 n은 어디에라는 뜻의 전치사인데요. 자, 주어 다음에 동사 에스타르를 쓰고요. n을 쓴 다음에 장소가 보통 나오겠죠. 그러면 주어가 어디에 있다라는 주어의 위치를 표현하는 문장이 돼요. 자, 그래서 에스타르 동사는 방금 전에 보셨던 뭐뭐인 상태이다라는 뜻도 되지만 지금 여기서 보시는 어디에 있다라는 위치를 나타낼 때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주어 에스타르 동사 그다음에 전치사 n 그리고 장소를 나타내는 이 구조를 가지고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estoy en casa라고 되어 있어요. 자, 나는 어디에 있다라는 건데 casa입니다. 집이에요. 그래서 나는 집에 있다라고 할 때 estoy en casa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estoy en, 그 다음에 다른 장소를 넣어볼게요. la oficina요. 사무실이죠. 그러면 estoy en la oficina 하면 나는 사무실에 있다라는 주어의 위치를 나타내는 문장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estamos en입니다. estamos는 주어가 nosotros, 우리들일 때의 주어, 동사 변화형이죠. 그럼 우리들은 어디에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la biblioteca입니다. 얘는 도서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들은 도서관에 있다라는 뜻으로 estamos en la biblioteca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la llave está en la caja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이번에는 주어를 아예 적어줬어요. la llave입니다. llave는 열쇠란 뜻이에요. 열쇠는 어디에 있다? 열쇠의 위치를 나타내는 문장이 되겠죠. está en la caja입니다. caja는 상자를 뜻해요. 자, 그러면 열쇠는 상자에 있다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주어가 사람이 아니더라도 사물의 위치를 나타낼 때도 estar en 이 패턴을 쓰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회화 연습을 한번 가볼게요. 자, 가볍게 estás en casa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estás면은 주어가 뚜이니까요. 너의 위치를 물어보는 거죠. 너 집에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no, 아니야. estoy en el parque. 나는 파르케에 있어. 파르케가 뭘까요? 네, 공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공원에 있어. 이렇게 나의 위치를 내게 하는 문장을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물어보는 표현인데 donde está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donde는요. 어디에 라는 의문사예요. 그래서 어디에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donde라는 의문사를 쓰게 되죠. 그러면 donde está 하면은 당신 어디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되고요. 당연히 대답은 배우셨던 대로 estar en 이런 문장을 활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estoy en el centro라는 거죠. 자, en el centro입니다. 시내예요. 뭐 중심가 시내 이럴 때 스페인어로 el centro라고 합니다. 저는 시내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estoy en el centro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estar 동사 다음에 어디에라는 전치사 n을 쓰면 나의 위치, 주어의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디 사이에라는 엔트레라는 전치사를 넣어서 응용 패턴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엔트레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요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라는 걸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A와 B 사이에 있는 거를 얘기할 때는 요 패턴을 써주시면 되는데요. 자, estoy entre Juan y Maria입니다. 사람이 두 명이 있어요. 후안과 마리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estoy, 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위치를 두 사람 사이에 있다라는 걸 얘기할 때 estoy entre Juan y Maria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어떤 장소를 넣어 볼게요. La parada 하게 되면 정류장이에요. 정류장이 está entre, 자, 어디 사이에 있습니다. 자, La plaza는 광장이고요. La tienda는 상점이에요. 광장과 상점 사이에 정류장이 있는 겁니다. 정류장의 위치를 나타내는 문장을 보신 거죠. 자, 이번에는 에스타르 동사 다음에 어떤 수거 표현을 좀 넣어보려고 합니다. 아뿐또데라고 하는데 막 뭐뭐 하려 하다라는 표현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어 에스타르 동사 다음에 아뿐또데 하고 동사 원형을 쓰시면 주어가 막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뜻의 문장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패턴 문장 표현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자, estoy a punto de comer입니다. 자, 주어가 나일 때의 변화형 estoy가 나왔고요. 내가 막 뭐뭐를 하려고 해요. 그게 바로 꼬메르입니다. 먹다란 동사죠. 그래서 나는 지금 막 식사를 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 estoy a punto de comer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estudiar라는 공부하다라는 동사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estoy a punto de estudiar 하면 나는 막 공부를 하려고 한다. 이런 문장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주어를 좀 바꿔볼게요. e야로 바꿨어요. 그러면 동사가 esta가 되겠죠. 3인칭 단수형이니까요. 그러면 ella está a punto de salir. salir은 나가다 라는 동사예요. 그러면 그녀는 막 나가려고 한다 라는 문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주어를 el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그는 막 뭐뭐 하려 한다인데 cocinar,입니다. 요리예요. 요리하다 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그는 막 요리를 하려고 한다 라는 뜻의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estar a punto de 하면 막 뭐뭐를 하려고 하다 라는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회화 연습을 가보실게요. ¿Qué haces? 했어요. 너 뭐 해? 이렇게 물어봅니다. 상대방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물어볼 때 ¿Qué haces?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estoy a punto de cenar입니다. 나 지금 막 뭐뭐 하려고 해 라는 대답이죠. 자, cenar는 저녁을 먹다예요. 저녁 식사하다 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나 지금 막 저녁 먹으려고 해 라는 거죠. 그랬더니 vale, 알겠어. buen provecho. buen provecho는 우리 식사 전에 맛있게 드세요. 또 맛있게 먹어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buen provecho. 알겠어. 맛있게 먹어 라고 했더니 gracias. 고마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막 cenar, 저녁을 먹으려고 한다 라는 문장이 들어간 회화 연습을 보셨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막 뭐뭐 하다라는 뭔가를 끝마쳤을 때의 표현을 응용 표현으로 보실 텐데요. 그게 바로 아까바르란 동사를 넣으시면 돼요. 자, 아까바르드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게 되면 막 뭐뭐를 하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주어가 앞에 나오고 그에 맞춰서 아까바르 동사를 바꾸시면 돼요. 자, 아까바르 동사는 아르로 끝난 규칙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블라르 동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까보데 예가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까보데니까 내가 막 뭐뭐 하다라는 거죠. 예가르는 도착하다예요. 내가 막 도착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자, 호세 아까바데 파르티르입니다. 자, 파르티르는 떠나다예요. 출발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는 막 출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 두 개는 막 무언가를 끝냈을 때의 표현인데요. 굳이 과거 시제를 쓰지 않고도 이렇게 아까바르의 현재 시제를 써서 막 뭐뭐를 했다라는 문장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뿐또데 같은 경우는 막 뭐뭐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아까바르데 같은 경우는 막 뭐뭐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뭔가 종료된 느낌이 더 강한 문장을 만드실 때 아까바르데라는 패턴을 쓰실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세르 동사랑 에스타르 동사 두 개를 가지고 여러 가지 패턴을 보셨는데, 자, 두 개의 동사는 사실 가장 기본적인 동사예요. 그래서 스페인어에서의 가장 큰 문장의 틀을 만드는 동사 두 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개의 변화형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지 여러분이 더 많은 문장을 응용해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주어가 요일 때의 soy와 estoy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외에도 세르 동사, 에스타르 동사의 변화형은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문장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사 변화형이랑 그 다음에 오늘 배운 패턴 연습들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차오!